지난 5월 말 강원도 강릉에서는 해년마다 헌안설원 축제가 1박 2일로 진행되었는데 이 행사는 난설원의 삶을 기리는 행사이다. 여기는 강원도 강릉 초당 난설원의 생가입니다. 오늘은 불꽃같이 짧은 삶을 살았던 난설원 허초이의 삶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류 시인으로서 알려진 허초이의 시문과 그의 사상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난설원은 어린 시절부터 글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소꿉놀이와 수가하는 시문짓기와 글 쓰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조선시대 여인들은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해서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다 해도 그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 허엽은 그녀를 위해 조선의 여인 중 아무도 가질 수 없었던 난설원이라는 호를 인정해주고 지지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교산 난설원 선양회를 찾았다. 그 당시 사회상을 보자면 그 당쟁이 무척 치열했었고,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서 사실 아버지 그 허엽 선생과 그리고 이제 오라버니 그 허봉 선생도 사실은 율곡과는 좀 다른 이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받았고 또 귀영을 가고 유배를 가는 과정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안설원도 그 삶이 평탄치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사회 풍속과 정치 제도에서 남성만을 존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난설원은 이런 모순된 사회와 제도를 시를 통해 비판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빈여음이라는 시입니다. 그 헌안설원의 시 중에서 그 현실 상황을 잘 묘사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작품으로는 이제 빈여음을 꼽을 수 있습니다. 빈여음이라는 내용은 가난한 여인의 소리라는 노래인데요. 그것을 보시면 그 권세를 가진 그런 세도가들은 무척 풍악을 울리고 사는데 사실은 가난한 집 여인은 항상 손이 부르틀 정도로 배를 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다.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의 시집갈 옷감은 짜주면서 자신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홀로 산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대부 양반집에 사는 그 가문의 큰 가문의 자제였지만 사실은 헌안설원은 현실 상황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았고 사회 현실을 시로서 승화시켜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시인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남자도 아닌 여자로 태어나 여성을 괄시하는 김성립의 아내가 된 것. 난설원은 이 셋을 한탄했다. 자의식 강하고 재능 많은 여성에게 그것이 치명적 굴레로 충분히 짐작된다. 난설원은 이런 현실을 시로 하여금 도피처이자 구원처로 삼았던 것이다. 시를 통한 해방과 구원은 유선시에 특히 많이 나타나 있다. 유선시는 신선에 대한 고사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필력은 물론 우주를 아우르는 상상력을 요해서 본래 남성의 장르로 여겨졌으나 사대부도 못 쓰는 유선시를 난설원이 써냈고 이는 세간의 입방아를 타게 된다. 이 시에서는 난설원은 교비라는 여신이 누군가에게 옥비녀 꼽아주는 장면을 그린다. 여신이 주도하는 만남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을 부각하며 금지된 자유를 초월하는 즐거움을 담아낸 것이다. 여성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은 시어머니의 학대와 무능하고 통이 좁은 남편, 몰락하는 친정에 대한 안타까움, 며느리와 시어머니에 대한 갈등은 결국 그녀의 길을 쇠진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곡자라는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 잃었소. 서럽고도 서러운 광릉 땅이여. 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솟았구나. 백양나무 가지 위 바람은 쓸쓸히 불고 도깨비 불빛만 무덤 위에 번뜩인다. 여기에 정신적 지주였던 오빠 허봉마저 객사하자 헌안설원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어느 날 그녀의 나이 26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시 몽유광산산을 지었다.
허난설원은 부용꽃 27송이가 지듯이 27살이 되던 어느 날 아무런 연유도 없이 옷을 갈아입고 오늘은 연꽃이 서리에 맞아 붉게 되었다는 말만 남기고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다. 허난설원이 살던 당시에는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시에 대해서 좋은 평을 내릴 수 없는 이유는요. 일단 허난설원이 여인이었었고 그 한시를 지으면 안 되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그 현실에 대해서 비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으로서의 어떤 휴머니즘과 정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좋은 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허난설원의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요. 그 명나라의 사신이었던 이제 오명제라든가 주지번 이런 명나라의 그 문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교류를 많이 하면서 허균을 통해서 허난설원의 시, 또 다른 그 김시습이라든가 여러 시인들의 시를 받게 됩니다. 그 중국에서는 허난설원의 시가 어떤 여류라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적인 문인으로서 천재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가장 혹독했던 시기에 주옥 같은 시를 남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그녀의 삶은 오늘날 다시 회자되고 있다. 이로써 난설원은 한중일에서 시집을 출간한 한류의 원조격 스타 시인이 된 거다. 조선의 대표적인 여성 시인이라는 명성도 게다가 중국, 일본 문사들이 앞다퉈 시집을 찾은 스타였지요. 조선의 여인 중 그렇게 널리 떨친 이름, 더욱이 개인 시집을 가진 여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묘 앞에 시비를 세운 여자 문사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난설원 그녀는 한국을 대표하는 진정한 한국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일단 허난설원께서는 그 강릉 지역의 시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를 담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시인을 다른 지역에 계시는 한국 분들하고 공감하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가 세계화로 가고 갈 수 있는 그 길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을 때 그 한 인물을 바라보는 것은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맞물려서 한 인물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허난설원도 지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